안녕하십니까? 객관적 데이터만 전달하는 콜드팩트입니다. 코오롱 티슈즈 내 골관절염 치료제 TGC가 미국 임상 3상에서 유효성 입증에 실패하며 자본시장에 큰 충격을 던졌습니다. 과거 한국 임상과 미국 임상 2상 등 100여 명 남짓의 소규모 통제 환경에서는 유효성 지표를 통과했던 약물이 왜 이번 531명이 대규모 미국 임상 3상에서는 처참하게 무너졌을까요? 약효 자체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가짜 약을 맞은 환자의 통증이 진짜 약보다 더 크게 감소해버리는 통제불능의 위약 효과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콜드팩트에서는 과거 소규모 임상이 숨기고 있던 통계적 착시 현상과 이번 대규모 다기관 임상에서 가짜 약의 효과가 비정상적으로 폭증할 수밖에 없었던 세 가지 치명적인 원인을 의학 통계와 공시 데이터를 통해 차갑게 해부해 보겠습니다. 코오롱 티슈즈 내 골관절염 세포유전자 치료제 TGC의 시작점인 한국 임상 데이터를 먼저 해부해 보겠습니다. 한국에서 진행된 임상 3상은 KL 등급 3에 해당하는 중등증 골관절염 환자 156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 수치는 향후 미국에서 진행된 대규모 다기관 임상과 비교하면 통계적 신뢰도를 완벽히 담보하기에는 턱없이 작은 표본이었습니다. 소수의 병원에서 고도로 통제된 환경하에 투약 1년 후 추적 관찰을 진행했고 결과적으로 통증 감소와 기능 개선이라는 표면적 유효성은 달성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156명이라는 소규모 표본 데이터를 기반으로 2017년 한국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품목 허가를 받아냅니다. 이것이 바로 시장에 막대한 자금을 끌어모았던 고인보사케이주의 탄생입니다. 당시 증권사 리포트와 공시 자료를 보면 단 한 번의 주사 투여로 2년 이상의 통증 완화 효과가 이어진다는 점이 핵심 투자 포인트로 작용했습니다. 하지만 표본수가 적고 변수 통제가 쉬운 소규모 임상은 필연적으로 통계적 착시를 유발할 수 있는 구조적 맹점을 안고 출발한 셈이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는 기업의 데이터 관리에 대한 치명적인 리스크가 수면 위로 드러납니다. 연골세포로 보고되었던 주성분 중 하나가 종양 유발 가능성을 지닌 신장유래 세포로 밝혀진 이른바 세포기원 착오 사태입니다. 이로 인해 한국에서의 품목 허가는 전격 취소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적 실수를 넘어 기업 측이 주도하는 임상 데이터 수집과 통제 과정 자체의 무결성에 심각한 의문을 던진 뼈아픈 선례가 되었습니다. 무대를 미국으로 옮겨보겠습니다. 코오롱 티슈즈는 미국 FDA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임상 1상과 2상을 순차적으로 진행했습니다. 당시 미국 임상 2상 역시 한국과 마찬가지로 투약군과 위약군을 합쳐 100여 명 남짓의 상대적으로 적은 환자군을 대상으로 한두 개의 특정 병원에서 통제된 채 이루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집계된 통증지수 바스와 관절 기능 평가지수 웜액의 개선폭은 가짜 약을 맞은 위약군 대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100명 단위의 소규모 임상이 가지는 가장 큰 맹점은 환자 한두 명이 긍정적인 편차만으로도 P-밸류, 즉 통계적 유의성을 충족하는 것처럼 쉽게 포장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FDA는 이 초기 데이터를 근거로 대규모 임상 3상 진입을 승인했습니다. 하지만 소규모의 엄격한 통제 환경에서 만들어진 유효성 데이터가 외부 변수를 철저히 통제하기 어려운 수백 명 단위의 다기관 환경에서도 동일하게 우위를 유지할 수 있을지는 의학 통계적으로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였습니다. 미국 임상 3상 진입 직후인 2019년 한국에서의 성분 논란 여파로 미국 FDA 역시 즉각 임상 보류, 즉 클리니컬 홀드 조치를 단행합니다. 1년이 넘는 소명 끝에 2020년 임상 재개 승인을 받아내며 회사는 기사회생했습니다. 그러나 투자자들이 오해해선 안 될 콜드팩트는 임상 재개는 종양 유발 위험성에 대한 안전성 문턱을 간신히 넘었다는 뜻일 뿐이라는 겁니다. FDA의 최종 사업화를 결정짓는 유효성 입증이라는 거대한 통계적 허들은 시작도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번 미국 임상 3상에서만 유효성 입증에 실패했을까요? 임상별 표본 수부터 팩트체크해 보겠습니다. 한국 156명, 과거 미국 이상 100여 명에 불과했던 표본이 이번 3상에서는 531명으로 대폭 커졌습니다. 약효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TGC 투여군의 통증 지수는 38.7점 감소해 과거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습니다. 문제는 가짜 약을 맞은 위약군에서 통증이 39.2점이나 급감하며 진짜 약을 능가하는 기현상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통계적 유의성인 P-밸류는 0.05 기준에 한참 못 미치는 0.8322로 완벽히 붕괴했습니다. 표본수가 늘어났다고 해서 가짜 약의 효과가 갑자기 치솟는 것은 아닙니다.
위약 효과 폭증의 첫 번째이자 가장 치명적인 원인은 바로 환자 중증도 기준의 변경이었습니다. 과거 성공했던 임상 이상은 병세가 심각해 자연 회복이 힘든 KL3 등급 환자만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3상에서는 500명이 넘는 대규모 표본을 모으기 위해 증상이 가벼운 KL2 등급의 경증 환자들을 대거 포함시켰습니다. 덜 아픈 환자들은 휴식이나 가벼운 처치만으로도 주관적 통증이 극적으로 개선될 수 있어 이것이 막대한 위약 효과로 둔갑한 것입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원인은 통제불능의 외부 변수와 다기관 임상의 한계입니다. 사측 간담회에 따르면 위약군 중 비만 치료제를 맞고 체중이 줄어 무릎 하중이 감소한 환자들이 포함되었으며 통증 평가 당일 소염진 통제를 복용한 환자들까지 섞여 위약군 통계를 완전히 왜곡시켰습니다. 게다가 한두 개 병원이 통제했던 과거와 달리 미국 전역 27개 기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다 보니 특정 병원에서 과도한 위약 효과가 나타나는 샘플링 편차를 제어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엄격한 통제가 생명인 임상 3상에서 데이터 관리에 철저히 실패한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코오롱 티슈진의 TGC는 적은 환자와 특정 병원에서 고도로 통제된 과거 임상에서는 유효성을 입증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531명, 27개 기관이라는 현실적인 대규모 시험대에 오르자 덜 아픈 경증 환자들의 자연 회복, 진통제와 비만 치료제 같은 외부 변수를 전혀 통제하지 못하고 위약 효과 폭증이라는 참사를 맞았습니다. 이는 주관적 통증 지수에 위존하는 치료제가 치밀한 임상 설계 없이 대규모 표본을 마주했을 때 벌어지는 냉혹한 콜드팩트입니다. 다가오는 10월, 두 번째 데이터마저 이런 통계적 오류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FDA 신약 허가라는 환상은 영원한 신기루로 남게 될 것입니다. 이상 콜드팩트였습니다.